예,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과 표준 재무제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를 통해서 우리가 전표를 모든 부분들을 전표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결산 과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입력된 내용이 오류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만은 우리 연동 데이터 관리 쪽에서 데이터 관리에 보시면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오류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례처럼 이렇게 거래처별 초기월 빨간색으로 금액이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또는 매입 매출 분계에서 공급 대가와 분계 금액이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 작업에 앞서서 우리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현금 예금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표를 입력을 하다 보면 현금 잔액이 마이너스가 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예금과 관련되는 기장들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직접 내용들을 찾아서 일일이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현금 예금 조정 기능을 통해서 일괄 조정 기능이나 직접 조정이나 예금 조정 뭐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조정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금 일괄 조정의 경우에는 자, 인출금 계정 과목은 인출금이고요. 최대 금액은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금액 선택하시게 되면 수정 후 금액으로 전부 다 금액들이 현금 예금 금액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분계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4번 전표 추가를 하시면 현금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기능입니다. 자, 원칙은 현금 예금 조정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교재 55페이지에 결산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결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결산 절차는 결산의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결산 본 절차는 수익 비용 계정 마감,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마감, 2월 시산표 작성, 차기 장부의 개시 기입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결산 본 절차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산 보고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고요. 예비 절차가 이제 결산일까지 시산표를 작성하고 계정별 잔액과 보조부 대조하고 재고조사 결산 정리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결산 정리 사항에 있어서 보시면 결산 정리 사항이 대략 한 14가지 정도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가지 내용을 일반 전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것은 분계를 직접 한다는 얘기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분계를 자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기말 재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매출원가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매출원가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반드시 자동 분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건물 감가상각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매매 정권이나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 정리, 소모품, 그 다음에 부가세 정리와 관련되는 부분들도 직접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선납세금이나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재무회계의 결산 관리,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결산 기간을 선택을 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전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새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라고 누르겠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는 매출액 대비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원가, 건설업인 경우에는 공사 매출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제품 매출원가라든가 공사 매출원가 관련되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 F4번 위에 있는 F4번에 원가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원가 명세서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제품 매출원가와 관련되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사용 여부에 여러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공사와 관련되는 부분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편집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자동 설정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 설정은 일반 전표나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 코드 번호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과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시는데 매출원가 관련해서 재고 자산을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반역이라고 하는 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비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F7번 감가상각비 얘라고 누르게 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서 감가상각비 계산되어 있는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계산된 금액을 자동으로 결산에 반영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산에 반영할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F8번 대손상각. 대손상각은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대손충당금 기초잔액과 관련해서 당해 연도에 설정해야 될 금액, 추가로 얼마를 더 설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계액만 입력하면 당해 연도에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들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59페이지에 참고의 내용을 제가 적어 놓고 있는데요. 자, 감가상각비의 경우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감가상각비가 지금 우리 그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감가상각비는 결산 반영 금액에만 있고 결산 전 금액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교재에 있는 파일을 한번 보시면 자, 교재에는 자, 감가상각비가 그러니까 결산 전 금액에도 금액이 있고 결산 반영 금액에도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양쪽에 동시에 금액이 있을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결산 반영 금액에 결산 전 금액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있다라는 얘기는 일반 전표에서 이미 붕괴를 했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를 붕괴를 했기 때문에 결산 반영 금액을 다시 결산 붕괴로 반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중 계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월 달 전표를 보니까 감가상각비 이미 반영했는데 또 결산 붕괴로 반영이 돼 있죠. 붕괴 부분에 보시면 구분에 차대변으로 돼 있는데 결차라고 돼 있죠. 결차라고 돼 있는 붕괴는 결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차대변으로 돼 있는 것은 직접 입력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 자료가 입력이 되고 나면 입력된 결산 자료를 통해서 우리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전표에 일반 전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재무제표를 확정을 합니다. 재무제표는 원가 명세서부터 작성을 합니다. 원가 명세서에 보시면 원가 명세서를 한번 읽어 주시고요.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습니다.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을 한번 인식을 시켜 줍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인식을 한번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익령 처분계산서는 개인 사업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자본으로 보내는 분계를 우리 컨트롤 F5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을 자본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표를 추가하신 후에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하시고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모든 내용들이 결산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개인 조정으로 가서 소득세 세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인 조정에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 쪽에 가시면 두 번째에 보시면 표준 재무제표와 수익금액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세무 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재무제표를 인식했듯이 개인 조정 쪽에서 표준 재무제표를 인식을 합니다. 표준 재무제표는 메뉴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영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표준 손익계산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 원가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명세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고요. 자, 표준 합계 잔액 시산표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영을 해주시면 우리가 소득세 세무조정의 전 단계 과정까지 모든 걸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3페이지에 5번 결산 제표상의 세무조정 사항 확인해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소득세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세무조정 사항들을 우리 결산을 할 때 이미 반영해서 정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무제표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현금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내용들을 하나하나 챙겨보시면서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진행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러니까 필요경비 세무조정 있겠죠. 관련 세무조정,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이런 형태로 개정 과목만 보고 어떤 세무조정이 진행되어야 될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용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맨 하단 부분에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개정 과목이 있으면 필요경비 불산입, 인출로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득세 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바로 직접적으로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조정으로 가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소득세 등과 관련되는 부분을 바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시다 보면 자, 정기오류 수정손실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정기오류 수정손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세무조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전년도 감가상각비 누락한 부분입니다. 누락한 부분을 정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했다.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보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되어 있지만 이 계정 과목은 감가상각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모든 걸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에서 해야 될 세무조정 사항들을 챙겨보시면 됩니다. 잡손실 관련되는 계정 과목에 우리가 세무조정 사항이 있는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재무제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우리 교재 63페이지에 세무조정 사항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작성과 동시에 세무조정이 끝났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무조정 명세서에서 세무조정 사항이 나타나면 반드시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셔야 됩니다. 반영하지 않으면 명세서는 잘 작성했을지 몰라도 소득세,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제대로 계산이 안 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고, 각종 명세서 작성하면서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결산과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